안녕하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최근에 또 ASML의 쇼크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잠시 후에 TSMC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맞습니다. 일단 사실상 TSMC 실적 발표가 잠시 후 이제 3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이제 강력한 이슈가 나왔어요. 실적도 너무 잘 나왔고요. 또 그리고 한화 정밀 기계가 사실상 지금 또 퀄테스트에서 뭐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썰이 돌면서 주가가 이제 반사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 넘어야 될 허들이 굉장히 높고 또 실적은 당연하고 앞으로 가이던스까지 잘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인 약세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시장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긴 한데 바이오 섹터도 이제 가는 종목들만 아니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거의 10분의 1 토막 났던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요소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적인 모멘텀, 약간 테마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원전 섹터가 좀 상승 흐름 놔주고 있지만 사실상 장 초반의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사실상 강력하게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 섹터가 현재는 좀 부재한 상태라 사실 시장의 난이도는 좀 높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뭐 TSMC나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래도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정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음 주 또 이제 수요일에는 테슬라 또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뭐 2차원지가 됐던 또 아니면 반도체가 됐던 또 다시 한번 바이오가 됐던 다시 한번 시장의 주인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도 섹터가 부재해서 난이도가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날에도 우리 수익버스 네. 운행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오히려 시장이 좀 정상화되기 전에 또 그리고 주도 섹터가 되기 전에 미리 좀 선점을 해 놓으면요. 오히려 본격적인 시세 분출에 먼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제 제가 1일천하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날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들을 오히려 또 신고가 부근에서 잘못 매수하면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기 시작하면은 실질적으로 손실이 너무 크다. 그래서 오히려 좀 움직이 좀 제한적이고 앞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있는 종목들을 좀 선점해 놓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한 시점. 바로바로 그날 수익이 아니라 좀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2주 정도 내 차례를 좀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안전하고 탄탄한 운행 전략으로 오늘도 수익버스 태워주실 거니까요. 잠시 후에 기대해 보시고요. 우선 우리는 오늘 어제 바로 탑승했었던 재룡전기버스 잠깐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오늘 수정해 볼 부분이 있다고요? 네, 일단 뭐 재룡전기가 이제 어제 말씀드리고 한 6% 정도 이제 살짝 반등 흐름이 나와주긴 했는데 일단 원전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026년까지 앞으로 전력 사용량이 2배 이상 넘어설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또 이제 AI 반도체와 같이 좀 억울하게 조정이 나와줬던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됐는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 데이터 센터 폭증의 가장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중소형 변압기가 공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룡전기의 어떤 매출 성장세는 계속 가파르게 내년까지는 최소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세가 살짝 분출됐다가 윗골이 달면서 6% 정도 살짝 매수가 위로 올라왔는데요. 오히려 2차 목표가보다는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라인대를 54,000원으로 좀 상향해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탑승해 계신 분들은요. 일단 수익은 축하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손절 라인 54,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드렸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익버스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수익버스 노선 어떻게 갈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좀 이제 출발해 볼 버스는 양시장이 좀 조용한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네. 시원하게 시장 상승을 기원하면서 파랑버스, 시내버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시원하게 파란 버스, 중기버스로 공략해 주실 텐데요. 자, 최근에는 사실 이 저가 매수의 기회 많이 잡아주셨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섹터에서 기회 노려볼까요? 그래도 시장 하락 대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섹터. 시원한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견고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2차전지 섹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4대 소재, 뭐 양극재 마을이 있고 음극재 마을, 또 전해질 분리막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양극재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기사님 하면 2차 전지 마을 안에서 워낙 수익을 또 많이 내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버스일지 기대를 해볼게요. 번호로 힌트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는요. 바로 101 36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101360, 101360번 버스인데요. 왠지 익숙한데요. 어떤 버스입니까? 맞습니다. 예전에도 우리한테 큰 수익을 챙겨줬던 에코앤 드림이라는 버스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가 사실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2차전지 섹터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어제도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에코프로 머티의 후속주는 에코앤 드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 구체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고 또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혼합 화합물 60%가 전구체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생산량 자체가 양극재 대비해서 전구체가 절반도 못 미치는데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이젠 탈중국화가 더욱더 속도를 내면서 중국산 소재와 광물을 사용 못한다고 했을 때 결국 국내 전구체 기업들이 앞으로 수주 물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구체는 전구체 쇼티지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대장은 에코프로 머티지만 에코의 드림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테슬라의 어떤 중국향 매출은 늘어나고 있고 EU 매출, 또 유럽향 매출이 좀 줄어들었는데 유럽에서도 2035년부터 이제 내연기관 관련된 판매 금지가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또 배터리 공장 건설 지원을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늦어도 4분기 안에는 2차 전지 또 전기차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미 성장률 둔화로 거의 2년, 길게는 한 3년 가까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온 2차 전지가 오히려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어떤 실적 기대치 자체가 워낙에 낮은 상태이다 보니까 최근에 LG 엔솔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 또 배터리 셀 기업들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기업들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앤 드림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달에 1,200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했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시설 투자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고 추가 유증은 없다라고 못을 박은 상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무 건전성도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단계다라는 점에서 에코앤 드림을 다시 한번 오랜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에코앤 드림, 에코프로머티는 사실 우리 수익버스 탑승객분들께서 많은 수익을 냈었던 버스라 익숙하실 텐데요. 또 한 번 수익을 노려보는 에코앤 드림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네. 또 이제 조정이 좀 나왔으니까 어디까지 가격을 세워볼까요?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아졌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오히려 테슬라 또 일론 머스크가 강력하게 거의 올인하면서 트럼프를 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사실 당장 IRA 관련된 법안이 폐지될 가능성도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어떤 대세론과 또 유럽 쪽에서의 어떤 판매량 확대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기업들 지금 불확실성에 매수하는 게 가장 완벽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43,7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33,7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43,7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3,7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탑승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수익 버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버스는 어떤 노선으로 갈까요?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초록버스, 마을버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앞서 탑승했던 파란 버스보다도 더 빠르게 달려갈 네. 수 있는 초록버스, 단기버스 지금 탑승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마을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대비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차전지 마을이 있고요. 바이오 마을, 또 오랜만에 이제 원전 마을이 있는데 오늘을 떠날 마을은 바로 전력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희가 어제도 사실 전력 마을 네. 안에서 버스를 또 올라타서 오늘 하루만 해도 또 5% 가까운 수익을 냈었는데 그러니까 그 후속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전이 소개해드렸던 재룡전기의 후속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탄력도 면에서는 재룡전기 만만치 않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종목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력
마을 안에서 후속주로 달려볼 버스 번호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떠나볼 버스는요. 바로 103 59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103-590번 버스 지금 탑승하겠습니다. 어떤 버스입니까? 일진전기라는 버스가 오늘 두 번째 버스인데 저는 이제 재롱전기의 후속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후속주지만 사실 일진전기도 이 전력 인프라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 특히 아마존이 또 5억 달러 이상 또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에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리고 오픈 AI라든지 구글도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들과 MOU 체결 또는 이제 공동 투자 또 공동 개발에 나선 상태이다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쪽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근데 결국 일진전기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모멘텀과 또 그리고 원전 관련된 모멘텀,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송전 변전 관련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또 송전과 또 그 변전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선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전력 기기, 또 변압기와 개폐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수주 잔고만 이미 1조 3천억을 돌파한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미국의 노후화된 변압기 교체 주의가 도래한 만큼 일진전기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매출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은과 협력해서요. 2021년도 8월 달에 루마니아 때에 사실상 주 변압기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원전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같이 묶일 수 있고, 또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2026년까지 지금의 전력 사용량이 2배 이상 급증한다는 소식이 나와줬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요. 어저께 재롱전기에 이어서 일진전기를 들고 와봤습니다. 사실 어제 재룡전기가 거의 네. 대장주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재룡전기보다도 일진전기가 더 좋나요? 약간의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인데, 사실 재롱전기 같은 경우는 중소형 변압기에서 이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 데이터 센터 폭증에서는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전선과 전력 기기 두 가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둘 다 미국향 매출이 좀 큰 기업이기도 한데, 일진전기는 스마트 그리드와 원전 쪽의 모멘텀도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재롱전기는 딱 전력 인프라 쪽에서만 모멘텀, 일진전기는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같이 교집합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약간의 좀 탄력도 면에서 약간은 다르지만 그래도 큰 흐름으로는 재롱전기와 일진전기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그냥 친구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친구 사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진전기는 가격 어디까지 볼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원전 관련된 모멘텀까지 같이 엮이면서 그래도 전력 인프라 쪽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분할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에 일단 1차 매수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7,1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21,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7,1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방송 끝나고는 어디서 기사님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 어떤 강력한 주도 섹터는 없습니다. 일반 바이오 섹터에서 일부 종목들만 좀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데, 무리하게 바이오 섹터를 들어가기보다 오히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섹터가 뭔지, 그리고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 종목까지 오늘 확실하게 소개해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사님과 함께 안전하고 탄탄한 수익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